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익산총부와 소태산대종사 법문, 그러니까 총부를 가면 곳곳에 그 초기교단의 그 흔적들, 그러니까 건축부터 해서 뭐 조경, 뭐 우물,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가 화장실 변소라고 했잖아요. 변소가 있던 곳, 뭐 기타 등등 여러 그 총부의 그 발자취가 있는데 거기에 대종사님 법설이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공간에서 했던 법설을 우리가 익산 총부를 갔는데 그냥 그것을 모르고 쑥 지나갔다. 그리고 한번 새겨보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참 그 핵심을 빼고 그냥 주변만 보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옛날에 어디 가서 제가 한번 금산사 갔다가 구경 왔다고 그때 구경 왔다고 하던 게 절에 오면은 구경 온 게 아니라 참배하러 왔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됐어요. 우리도 익산 총부를 이렇게 순례를 할 때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 지금 소태산 대종사 발길 따라, 이게 제가 보니까 이 형식으로 그 원기 101년에 만들었네요. 이게 원기 101년에. 우리가 벌써 이 책이 지금 꽤나 됐죠. 그리고 좀 이번에 또 다시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오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류도 잡아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 78쪽 여기 보면 그 익산총부 식당, 저는 옛날에 그냥 버릇들에서 식당채 그냥 그러는데 요즘에 해보면 식당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네요. 식당채라는 말이 그 표준어 계열은 아닌가 봐요. 근데 저희도 버릇이 돼서 식당채 그냥 식당으로 하겠습니다. 그 익산총부 식당. 왜 우리는 산다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먹는 거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식당이 필요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익산총부 오셨는데 우리 옛날에 초기교단 선지님들은 어디서 뭐 드시고 살았을까라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단순히 다 궁금하죠. 처음에 건축을 뭐 지셨어요? 처음에 익산 본관인 도치원. 이 책에 앞에 보면 제가 오불교 성지 사진이라고 많이 붙여놨어요. 사진. 여기 보면 도치원이 있었어요. 도치원하고 꼭두마리집을 지었으면 아마 이제 도치원에서도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처음에 대종사님이 도치원 이렇게 보면은 서쪽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쪽에서 그 왼쪽, 건물 보는 쪽에서 왼쪽, 이 화면상으로는 반대가 되네요. 근데 왼쪽에 대종사님이 머무르셨다가 그 옆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러다 대종사님이 한 1년 뒤에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처음에는 왼쪽에 계셨다가 나중에 오른쪽으로. 그리고 꼭두마리집에도 식당채가 있고 부엌도 있고 그래요. 거기 어딘가에 나누어서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되게.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아래에 이청춘, 지금 꼭두마리집 아래쪽에 이청춘 그 선지님이 이제 들어와서 집을 지으셔서 사시다가 그 집이 이제 전주교당을 그 창립을 하셔갖고 이분이 개인 그 사가 돈으로 해서 전주교당을 창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서 총부의 그 용도로 그 건물이 사용이 되다가 그 건물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무너지게 돼서 그 무너진 자리에 식당채를 새로 쳐요. 식당채를. 그리고 그 목재들 또 상당 부분이 산업부라고 해서 지금
원광대학교 지금 그 디지털 대학이 있는 자리에 산업부를 세우는데 그 이 목재들이 또 사용이 돼요. 어쨌든 1937년 정도에 식당체가 그 어디냐면은 지금 꼭두마리집 아래에 세워져요. 그죠? 지금은 그 자리에 공덕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그 집이 이렇게 디귿자인데 지금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요. 건물이 현행도 똑같이 그 형태로 돼 있어요. 아마 규모는 그 비슷하게 지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건물 앞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 그 우물은 대종사님 이 익산총부 건설하고 아마 두 번째 판 우물일 거예요. 첫 번째는 본원 그 도치원 본관 그 앞에다가 팠는데 조그맣게 팠어. 지금 흔적이 있을 거예요. 흔적이. 근데 작아서 물이 잘 안 나와서 그 꼭두마리집 아래쪽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그건 지금도 그때 물이 많이 나온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저도 이거 참 그랬는데 어떤 물을 드시고 총부에서 어떤 물을 드시고 살으셨을까? 초기 선진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정산종사, 주산종사 이런 분들은 어떤 물을 드시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근데 거기 있는 우물이 대표적인 우물이에요. 공가 우물이 3개가 있었고 그 총부군에 사가 우물이 한 10개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우물은 지금 현행 공덕원 앞에 있는 그 우물이다. 그게 익산총부 식당 앞에 있는 우물이었다. 그리고 대종사님 식사는 누가 주로 이렇게 해서 드렸냐면 칠타원 정세월, 그리고 서중한 선지님, 정토님, 그분이 이 불법연구회 익산총부 식당 건물에서 이렇게 디귿자라고 했잖아요. 가보면은 디귿자형의 꼭두마리 쪽에 있는 그쪽에 방에 거처를 하셔서 그분이 주로 대종사님 식사 문제, 그러니까 식사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있었다. 우리 초기교단의 그 시를 보면은 종이 나와요. 뭐 기침종, 뭐 그다음에 공양종, 그다음에 아침에 그 좌선종, 뭐 종에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도 이 종을 어떻게 치면 예를 들면 2번 치면 3번 치면 그런 식이겠죠. 종에 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아마 대중생활을 하시는 곳이라 아마 때가 되면 그 종이면 그 종인 줄 하지만 그래도 종의 신호가 달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건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그 종도 그 건물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처음에 맞이하는 그 건물 거기에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그래서 일명 동우종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에 이게 동우종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했더니 동그란 종을 사투리로 동우종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참 허망했어요. 나 이게 큰 뜻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동그란 약간 종이 좀 동그란 종이었나 봐. 그런 종들이 다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워요. 많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총부에서 이제 거기가 식당이니까 식당에서 밥을 해서 주로 그러면 대중들의 식사는 어디서 했을까요? 듣기로는 주로 꼭두마리집에서는 남자분들이 주로 식사를 하고 지금 그 공회당 쪽에서는 여자분들이 식사를 할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아마 식당 자체에서도 식사를 하시고 그 건물에서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 그랬고 대종사님도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 꼭두마리집 남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그리고 대웅사님은 아마 이제 저기 지금 그 영춘원 종법실 거기에 아마 식사가 이렇게 그건 배달이라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배달이라면 안 되지. 그렇게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상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상 펴는 데다 같이 이렇게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단의 어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셨을까? 어디서 밥을 해서 어떻게 식사하고 어떤 물을 드시고 하는 것도 가면은 궁금하셔야 돼요. 안 궁금하셨죠? 하나도 안 궁금하셨을 거야.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공덕원이잖아요. 공덕원. 네, 9번이네, 9번. 9번 나오죠? 사진 나오죠, 여기. 이 화면은 안 보일 거지만, 이 책을 보면, 자, 보세요. 9번에 보면, 사진에서 보면 삐쭉 나와 있는 저쪽에, 그쪽에 정세월, 칠타오님이 사셨고, 이곳 그 정세월님이 대종사님 식사 문제는 거의 책임지고 있었고, 요 반대편에 똑같이 튀쳐나왔어요. 똑같은 게 디귿자니까. 거기에 종이 달려서, 종 치는 것에 의해서, 됐다. 알고. 자, 그러면, 자, 한번 이걸 쳐볼게요. 대종사님은 식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 대종경 선회록 70품 유독장이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종사님은 잡수치는 것은 체량, 그러게 덩치에 비해서 좀 적으시나. 근데 대종사님께서 내가 니네보다 많이 먹지 않냐. 그런 법설이 있어요. 등치가 계시니까, 더 드셨는데, 그러나 체구에 비해서는 좀 적으시나, 담식, 이렇게 막 진한 담담히 좋아하셨고, 오미를 고루 취하였으나, 좀 싱겁게 잡수셨다. 그러니까, 싱거운 식사를 좋아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상 대중과 같이 잡수기를 좋아하시되, 밥 하나를 금 하나를 같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정하게 잡수셨고, 정하게 잡수셨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안 흘리고 드셨다는 소린가? 밥을? 네. 반찬이나 숭늉 남은 것에 밥알 하나리 들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남기지 않고 다 드셨다. 그런 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실 즈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겸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겸상. 근데 아마 이제 겸상하시면은 지금 종법실에 불러서 겸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들하고 함께 있는 데서 상에다가 이렇게 겸상 차례라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세요. 상상. 대운사님이 열반 얼마 안 드시고 다 모르죠. 당신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금강산으로, 수도하러 간다. 또는 수양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가보다 했겠죠. 그러면서는 이제 그 초창기에 얼마나 참 애틋하셨겠어요. 그 변산 때는 참, 변산에서 계실 때는 더 그러셨나 봐요. 굉장히 조촐하게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거 보면은 대종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품에다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최도화 선진이 어디 가면은 품에다가 이 따뜻하라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대종사님 그 받은 그 대종사님 감정은 어쩌을까? 나한테 그랬다고 하면 아우 난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대종사님 일이라면 헌신해서 했던 분들 위해니까 이렇게 겸상을 차려서 애썼다고 마지막에 갑자기 대종사님이 막 챙기는 거야. 제자들 한 명씩 한 명씩. 저는 그래서 이걸 최후의 겸상 한번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최후의 겸상. 그래서 총부에 갔을 때 나도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밥상을 받는 거야, 같이 이렇게.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 제자 간에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하는 그 마음. 그림을 누가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같이 이 최후의 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종사님 금강산에 수양 간다는 것은 정말 열반에 드시겠다는 말이 금강 성품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생할 때도 금강 성품에 머물렀고 돌아가실 때도 금강 성품에 머무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다. 이 설명을 이렇게 멋지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익산총부 그 식당은 제자들이 공양을 준비했던 그 공양터죠. 그렇죠? 그리고 밥과 관련해서 대종사님의 법설이 항상 등장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밥에 대한 그 법설이 있어요. 밥 한 그릇의 소중함. 이게 대종경 교단품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공덕원 그러니까 익산총부 식당이 있었던 지금 공덕원 자리 가셔서 거기서 대종경 교단품 9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필요한 그 대목만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또는 옷 한 벌, 밥 한 그릇이 다 농부의 피와 직녀의 땀으로 된 것인데 그만한 사업이 없이 무의도식한다면 여러 사람의 고열을 빨아먹음이 되는 연고라 하시며 사은의 크신 은혜를 알았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함으로 가정사회 국가 세계에 배은이 되는 연고라. 이 말을 들을 때 혹 과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지 모르나 실에 있어서는 과한 말이 아니니 그대들은 대대로 반성하여 본래 목적한 바 어긋남이 없게 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밥 한 그릇에 농부의 피땀이 담겨 있으니 사은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은에 보은해야 된다는 것을 밥을 통해서 항상 대종사님이 설명하시고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식사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존재의 피땀의 노고에 신세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에 고맙게 여기고 밥을 잘 먹고 보은하려고 하겠다. 이게 이제 원불교의 식사에 담긴 뜻이에요. 아마 대종사님 이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드시고 제자로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볼 만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밥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 제자가 이제 밥을 급히 먹고 막 말을 하니까 실수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대종경 수행품 32장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을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그래서 밥 먹는 것에 대해서도 밥과 연관해서 이런 법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식당에서 식당은 공양터이기도 하지만 이 밥을 먹는 행위는 정말 복원하는 행위고 또 밥을 먹는 행위도 공부다 이거예요. 이런
법설의 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참 종교사에 유례가 없는 그 익산총부 안에 순경들, 순사라고 했죠, 옛날에. 일제강점기니까. 주재소를 세우잖아요. 청하원에 응접실에다 자기들 사무실 같이 하고 그 아래채에다 자기들 숙소를 잡아놓으면 잠만 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숙박식? 그렇게 한가? 하여간 먹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그 장소를 그냥 자기들이 그냥 무단으로 그냥 종교사에 이런 탄압이 없죠. 그 아래채는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총부 나중에 확장 그 정문 이렇게 하면서 아래채가 없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총부에 1인 1명,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순사라고 하죠. 1명. 그래서 조선인 1명, 1인 1명 이렇게 가서 2명이 머무르는데, 그래서 밥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나와요. 한 사람당 1일 새우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새우밥. 이게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한 업, 두 업, 세 업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밥값을 계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식사 청구비가 탁 날아가는데, 황희천 선진이, 그때 순사로 있었던 황희천 선진이 외부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랬나 봐요. 맨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한 달 되면 청구를 탁 하니까 대부분 순사들이 어디 가면 다들 막 잘 보이려고 쩔쩔매잖아요. 근데 이 익산 총부에서는 그냥 먹은 값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만큼 딱 되니까 이것을 놓고 황희천, 그러니까 황순사가 이렇게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참 익산 총부 그때 그 대종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분들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당대에 주재소가 1936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몇 년 있다가 나가던가 한 1, 2년 뒤에 지금 현재 신동 지구대 지금 있는 쪽으로 나가요. 그 나갈 때도 결국은 돈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강탈해갖고 지은 거예요. 그게 니네가 져라 그런 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어려운데 그때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뭐 전쟁,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체가 다 군사 태세로 바뀌니까 먹는 것이 엄청 어려웠대요. 말 들어보면 대종사님 후반, 그러니까 말년에 들어온 제자들 말 들어보면 정말 먹는 게 힘들었나 봐요. 먹는 게. 그리고 공출로 해서 그나마 있는 것들을 몰래 잘 숨겨놨어야 진짜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같이 이렇게 많이 끓여갖고 원래 죽이 많이 생기나 봐요. 물만 부수면 또 생기나. 그래서 늘 이렇게 허기졌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제가 하나 써놓은 것도 이게 쌀 조금에다가 깻묵, 거름회라고 하는 깻묵을, 그러니까 진기가 하나도 없죠. 그걸 섞어서 이렇게 밥을 해서 먹으니까 그냥 위장을 채우는 것이죠. 그런 하여간 우리 여기 익산 총무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그랬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밥을 깎으면 밥을 이렇게 놓으면 위를 이렇게 씩 깎잖아요. 밥을 이렇게 싸줘야 돼. 고봉밥으로 싸줘야 하는데 위를 이렇게 씩 깎는데, 깎는 것도 밑에가 이렇게 약간 동그래서 이렇게 깎으면 속이 이렇게 깎이는 거야. 속이. 아니 반드시 깎거든 지금 이게 이렇게 깎이잖아. 이렇게
주걱 일선 밑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깎으면 속이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 밥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밥 먹을 때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배고픔의 시절을 보냈다. 그걸 이제 그 후대는 이제 그 추억으로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배고픈 그 세월을 보냈고, 정말 어른 말들은 숭늉으로 배를 많이 채울 때가 많았다. 근데 익산 충북 식당에 가면은 그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참 배고픔, 이렇게 공출이라고 해서 배고픔의 흔적이 그 안에도 있다. 그런 걸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익산 충북 식당은 공동체의 장이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냥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밥을 같이 먹어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뭔가 끈끈한 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같이 한다는 그런 교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무가 되어서 교학대에 들어가면은 4년간 밥 먹고 대학원 가서 2년간 밥 먹고 있어. 6년간 밥 먹은 정으로 우리가 퇴임 때까지 갑니다. 아니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뭘 하려면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불법연구 그 익산 충북 식당 지금 공덕원짜리인데 그곳에서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참 같이 식사하셨던 그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겸상같이 나도 대종사님과 이렇게 겸상을 한번 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대종사님이 남기신 밥을 나눠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남긴다는 것은 사실은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먹기 싫어서 남기는 게 아니고 지금 착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먹기 싫어서 남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어른이라고 하면 더 막 챙겨서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어른이라고. 뭐 대종사님이라고 막 그 상대에 특별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면은 대종사님이 너무 좋은 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은 적당히 먹고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기는 것도 지금 사람들은 잘 오해할까봐 말하는 거예요. 아, 음식물 쓰레기 남기셨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자라는 의미에서 남긴 겁니다. 어쨌든 익산 총부에서 대종사님과 이 초기 교단 어른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뜻을 함께 하고 했던 그것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